유시민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수없이 돌아보고 고민했습니다.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자연인 유시민으로 돌아와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 발매 동시 베스트셀러 등극 도서출판 아포리아. 이진의 세계 도시 여행.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붕어빵 트럭이 있던 자리에 화분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섰어요. 꽃이며 풀이며 어린 식물들이 봄바람에 흔들리면서 순한 애기처럼 옹알이를 하고 우람한 화분에선 진한 초록 생명이 뻗어올랐습니다. 겨우내 오가면서 붕어빵 굽는 냄새를 맡았었는데 이젠 꽃향기, 풀냄새를 맡게 됐어요. 계절이 바뀌는 거야말로 삶의 여행이 아닐까요? 잠시 후에 오늘의 여행가 모십니다. 벌써 몇 년째 세계 여러 나라를 걸으며 나무를 심는 일본 청년이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과 평화의 메신저라 불리는 미야타 유지 씨 나오셨습니다. 일본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2005년도, 2006년도에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세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단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2005년, 6년 경에요? 네네. 제가 00학번이니까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오가면서 어쩌면 캠퍼스에서 스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나무를 심는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이 나무를 심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서 나무 심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 환경 메시지 시작한 지 지금 10년째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그렇게 세계를 걸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특별하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6살 때 환경 오염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되고요. 미래에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을 관심 가지게 되고 학생 때 그런 많이 활동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들이요? 많이 하고요. 또 2002년도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약혼자를 2명 당시에 잃었어요. 네. 그래서 제 친한 친구는 암에 걸어서 세상 떠났고, 제 약혼자분은 마음에 문제가 있었고, 자살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네, 제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자학감도 느끼고, 저도 우울증에 걸어서 몇 번 자살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인생이 뭔지, 그리고 지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에 대한 정보를 봤는데요. 그분이 폴 코르만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유엔 평화대사분이시고 네. 그 20년 동안 그렇게 세계를 걸으면서 남시면서 그렇게 평화와 환경 메시지 전달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정말 그분이 혼자서 그런 거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감동받았죠. 네. 감동받았고 그분이 하는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다,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때 큰 결심했죠. 제 인생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제가 그 목숨을 걸어서 시간과 힘을 걸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환경보호, 평화를 위한 그런 걷기, 남신기 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냥 나무 심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니까 좀 마음도 좀 무겁고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을 겪으셔서 참 슬픈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로 또 본인의 그런 안 좋았던 일들을 돌리신다는 게 참 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사실 세계를 정말 많은 곳들을 걸으시고 또 이동을 하시면서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디를 그럼 가셨었나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그 17개 나라를 걸었어요. 네. 중국에서 런던까지 6년 들어서 12,500km 걷고요. 12,500km요? 네. 와. 그건 조금 상상할 수 없는 네, 거잖아요. 저 사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을 한 바퀴 걸으면 1,000km예요. 1,000km요? 네. 그러면 저건 상상할 수 있나요? 1,000km씩 한 10번 이상을 걸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그렇게 걸으면서 걷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3,000 넘는 나무도 심었고요. 네. 700 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강연돈에서 그 희망과 금을 주는 수 있는 그런 강연도 있고, 네. 그 200 넘는 고아원에서도 고아들 도와드렸어요.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나무 그루 수가 7,000그루, 3,000그루요? 네. 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직접 심으시는 거죠? 한 네, 그루 한 그루.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그 12,500km라는 게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그것도 완주하기가 힘든데 그거의 몇 배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아마 엄청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중간중간 강연도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걷기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이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는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1,700km를 걸으면서 그렇게 활동했는데요. 그 베트남에는 예전에 그런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걸었을 때 그 1km마다 마을이 보였고요. 그 마을 쪽에 어디 가든 그런 그 전쟁에서 희생된 그 사람들을 위한 위령비가 있었어요. 네, 그 위령비가 있었고 그 위령비 안에는 100년 넘는 그 무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그 전쟁 때문에 희생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요. 그 자연도 파괴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전쟁 때요. 네. 미국이 와서 그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그 화학핵을 이용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연도 많이 죽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 도와드리고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그 걷기를 통해서 사실은 저도 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떤 문제요? 그래서 제 간 쪽에 간이요? 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제가 산 쪽에 걸었을 때 제가 쓰러졌어요. 너무 피로하고 또 무리가 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산 쪽에서 그런 길에서 쓰러지고요. 네, 떨어지고 그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못 움직였고 아무것도 못 마시고
누구나 잦지 않았었어요. 아, 그럼 인적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주일간을 맞아요.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죽을 뻔했죠. 정말 위험했네요. 네. 하지만 제가 그 고아원, 어디 가든 고아원에서 방문하고 고아들 도와드렸는데 그 고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시고 저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쪽에 네. 그 데려다 주셨는데요. 그때 정말 감동 많이 받았죠. 왜냐면은 그 마을 쪽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2시, 3시 정도였는데 네. 그때 그 마을 앞에 그 문에서 고아들부터 그 나이트 신분까지 다 자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그 마을 쪽에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그 살았는데요. 그때 매일매일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이 와서 그 선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주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고아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매일매일 누군가한테서 그런 물건이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받으면 바로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면서 울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활동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계속 활동해 달라고 그렇게 그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물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정말 제가 그 앞으로 아무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활동해야겠다는 걸 정말 느꼈죠. 네, 정말 본인들의 그런 활동, 생활 수준도 사실 어려운데, 그 마음을 전했다는 게 저는 정말 감동적이고, 아마 그래서 더 의지를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보람이 많이 느끼죠. 정말 훈훈한 이야기네요. 네. 정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잠깐씩 지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여행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의 여정이 좀 힘들고 좀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직접 걸으시니까 더 할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여정 어디였나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시리아 쪽에 걸었을 때 많이 힘들었죠. 제가 2011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시리아를 걸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문제는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은 200m 앞에서 그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그 정부에서부터 그런 죽이는 그런 그 모습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사실은 그런 정보는 뭐 뉴스나 TV 쪽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눈앞에서 봤을 때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뿐만 아니라 몸도 멈췄어요. 10분 정도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는 만큼 충격이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슬람 나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안 좋은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테러리스트 아니면 그 알카이다 그런 나쁜 그 이미지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쪽에 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 좋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요 그분들이 그 살람 알레이쿰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알레이쿰 사람 그런 걸 받으면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거는 평화가 저에게 오길 바란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볼 수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일은 정말 사실 그런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나 볼 수 있지 직접 경험하기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충격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사실 위험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위험한 일들도 많고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 나무를 심고 걷고 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죠.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제 정말 소중한 사람들 2명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세상에 없지만은 제 마음속에 친한 친구 그리고 네. 약혼자분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힘들 때마다 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런 걷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항상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그 용기를 주셔요. 네. 그래서 특히 그런 베트남에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받는 그런 것을 항상 제 기억 속에 그 얼굴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 계속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평화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제가 한 것처럼. 요즘 한류가 또 인기고, 뭐, 한국 노래가 외국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네. 이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니까 네. 왠지 한국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아하는 노래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죠. 뭐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던 노래는요. 네. 너를 위해라는 노래 아세요?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이걸 아주 제가 좋아합니다. 왠지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느낌도 뭔가 비슷하시고. 그러면 이 노래를 지금 한 곡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임재범 너를 위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네, 임재범 너를 위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네, 아주 좋네요. 학생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죠. 이렇게 또 추억에 젖어들게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유지 씨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우선 나무를 심으시니까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나무를 심으시는 건지, 큰 나무인지 아니면 조그만 묘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는요, 지역에마다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죠. 왜냐면은 외국에서 그런 그 나무 심으면은 그쪽에 있는 환경이 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정부 아니면 그 NGO 단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쪽에 맞는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은 그때는 정말 큰 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걷기 때문에 다시 심으면요, 그 나무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무 심을 때는 작은 나무를 심어요. 작은 나무요. 작은 나무와 함께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제가 그 나무를 통해서 제가 떠나고 나서도 학생이 그쪽에 가서 그 나무를 키울 수 있잖아요. 지켜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그래서 함께 학생이 성장하면서 나무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와 함께 마음에 있는 평화로운 마음, 환경에 대한 마음 그런 것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작은 나무 학생과 함께 나무 심어 있어요. 또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었군요. 네. 나무가 자라면서 그 나무를 같이 심은 그 학생들, 그 친구들의 마음도 같이 자라나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 뜬금없는 질문 같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식목일이 있어요. 4월 5일에요. 매년 4월 5일 나무 심는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나무 심는 날이 따로 있나요? 네, 있어요. 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든 그런 행사가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Earth Day라는 지구의 날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 쪽에서는요, 페스타 데 아르벨이라는 그런 무슨 뜻이라면은
그 나무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것이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학교에서 네. 그런 정부와 NGO 단체 그리고 그 나이트 신분이 와서 함께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나무 중요성 그리고 지금 온난화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 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본에는 그러게요. 그 지구의 날 때 많이 네, 지구의 날에. 그때 많이 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만 식목일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이제 올해 또 어디로 걸으실지 아니면 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음. 그래서 제가 그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 중국에서 런던까지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봤죠. 그 중국에서는 그런 환경 오염과 파괴되는 거를 보고 네. 베트남, 캄보디아 쪽에서는 그런 그 전쟁 때문에 희생된 그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네.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쪽에서는 그렇게 분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희생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피해받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한테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 환경보호, 평화 위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그 어른 됐을 때 네. 그때 더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제가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원래는 불가리아에서 하는데 그 여러 나라 학생들을 모아서 일주일 들었어요. 평화 환경 보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 학생 때부터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나라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그 시대를 넘어서 그렇게 함께 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또 하나는 그런 시리아 쪽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숨을 걸어서 저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요, 2011년부터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도와주시는 아이들에게 그런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꿈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지금 작년부터 대만, 일본, 한국에서 그 자연봉사로요, 그 가연 사람들에게 드리고, 그 가연에 그 참석해 주신 분한테서 그 기부를 모아서 그 기부를 통해서 그 앞으로 도서관 그 시리아 쪽에 세울 겁니다. 우와. 네, 그렇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도 하고 또 내년에는 아프리카를 그렇게 거둘 계획이고 2015년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에서부터 한국을 거쳐서 북한까지 거둘 계획입니다. 우와. 정말 저는 한 1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나 싶었는데 내년, 후년 그 이상 정말 먼 미래까지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그 모든 행보가 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오늘 지구의 환경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걷고 계신 미야타 유지 씨와 함께 했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마음 뿌듯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평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평화는요, 그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를 느끼고 그런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그 나눠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를 자기 친구 아니면 가족에 나눌 수 있다면 그거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나라를 바뀔 수 있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평화를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앞으로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기를 저도 많이 응원하고
저도 또한 이런 마음도 좀 본받고 태도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약 음악 소리를 만질 수 있다면, 만약 나비가 옷이 된다면, 만약 미운 것이 예뻐 보인다면, 만약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은 더 재미난 상상을 해보라고 권하면서 끝이 납니다. 어떤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난다면? 지금까지 세계 도시 여행, 저는 이진이었습니다.